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못 키고 다니세요? 도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수원권까지 뭐 군포, 안양, 수원, 인천 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현대차의 순정 내비를 쓸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티맵하고 거의 비슷하고, 네이버 지도, 네이버 내비게이션 요거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주로 그냥 순정 내비를 켜고, 그러니까 괜히 핸드폰 열지 않고 만지작거리지 않고 핸드폰에 데이터 괜히 쓰지 않고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약간 경기권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한 80km 이상 멀어지는 경우, 80km, 100km, 150km 그 이상 이렇게 될 때는 현대 내비, 차의 순정 내비하고 핸드폰 티맵하고 동시에 켜요. 어쩔 때는 또 순정 현대 내비에다가 네이버 지도, 네이버 내비게이션 요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키죠. 뭐 이유는 뭔가 좀 약간 불안한 거죠.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현대차 순정 내비를 켜고 모르는 동네, 인적이 좀 드문, 좀 산이 많은 이런 데를 가면은 진짜 엉뚱한 동네에다가 내려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시간에 빠듯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야 될 때는 정말 황당할 수가 없어요. 와, 진짜 황당해요. 그래서 아무튼 내비게이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내비게이션이, 이 현대 내비게이션이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이 순정 내비를 내비로 쓴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만큼 순정 내비가 안 좋았는데, 뭐 가다가 뭐 갑자기 도로가 끊기고 그냥 산으로 막 가고 있고 막 물로 가고 있고 이런 모습 많이 경험을 하셨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게 뭐 CCNC라고 해서 무선 통신으로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업데이트해서 지도를 계속 보여주고, 새로 생긴 길들, 뭐 이런 길들이 시속 120km 제한 속도로 잡혀갖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120km 달리고 가끔은 쭉 한번 밟으면 한 150km까지 쭉 밟고, 뭐 제한 속도가 120이기 때문에 130, 140분 가끔씩 쭉 어느 정도의 교통 흐름을 이제 같이 타면서 달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자주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차량의 순정 내비, 현대차 내비, 현대 기아차 뭐 마찬가지죠. 제네시스 뭐 이런 차들의 내비를 아직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불안한 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선이나 유선으로 티맵 연결을 해서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로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럼 네이버 지도는 또 정확하느냐, 또는 티맵 지도는 정확한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 내비보다는 낫다는 거,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현대차 내비가 지금 보이시죠? 화살표에서 빨간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까지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쪽에 하늘색 루트가 직선으로 가는 루트인데 지금 글로 안 가니까 48km에 좀 시간이 오히려 한 5분 빠른 거 가지고 지금 48km를 이런 식으로 한 절반, 두 배의 길이를 달리는 거죠. 이거 기름값은 지가 주나? 아무튼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는 동안에 뭐 어떤 새로운 요금 체계도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티맵은 25km예요. 이 목적지까지 25km까지 직선으로 가잖아요. 직선을 쭉 가야 되는데 아래쪽 노란 도로로 뺑글 돌려서 두 배의 거리를 지금 나한테 현대차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인도를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열받는 일이죠. 이거 티맵 안 켰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배를 달리는, 시간적으로는 뭐 1분, 2분, 3분 뭐 요 정도. 저기에 아까 현대차 내비에는 5분 빠름이라고 나왔는데 5분이 만약에 빠르다고 만약에 쳐도 이렇게 멀리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새로 도로가 뚫렸는데 그 도로로 자꾸 인도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도로공사하고 현대차 내비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새로 생긴 도로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차량을 좀 이렇게 돌려서 웬만하면은 시간이 비슷하다면 거리를 2배를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비를 돌려주세요 라고 협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 T맵이 그러거든요. 엉뚱한 대로 가끔 T맵이 이 지상으로 가도 되는데 지하 도로로 해서 민자 고속도로나 민자 지하도로, 뭐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뭐 부천에서 신월IC에서 여의도 가는 도로 지하로 쭉 해서 지하 50m로 쭉 내려가게 하는데 거기가 민자도로로 2,500원을 받잖아요. 위에 별로 차가 막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 2분 빠르다는 이유로 2,500원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T맵하고 도로공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고 그런 쪽으로 유료 도로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말고 이렇게 불안해갖고 이게 뭔가 큰 오류가 있는지 알고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서 이걸 한번 보고 간 거죠. 이게 봤더니 차 세워놓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내비는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약간 도심권 요 정도권에서만 현대차 내비 순정 내비를 켜고 그다음에 다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T맵을 반드시 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내비를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비게이션하고 뭐 HDA라고 있죠. 하이웨이 어시스트 뭐 왜 이런 거 그래서 내비하고 운전 이 습관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 놓은 이런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T맵을 계속 쓰기에는 조금 뭐한 거죠. 이 도로였네요. 지금 현대차 내비는 오른쪽으로 알려주잖아요. T맵은 직진하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도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 생긴 도로가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돈을 받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쪽 오른쪽 도로네.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아마 순정 내비도 아마 직진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여기를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고 주행거리 도착 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러니까 현대차 순정 내비를 믿고 지방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을 마치고 자 그럼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면 여의도 방면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부고속도로 끝까지 타고 가다가 한남대교 남단쯤에서 오른쪽으로 쏙 빠져서 올림픽도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올림픽도로로 해서 서쪽으로 서울 서쪽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또 여기 느낌이 쎄한 거죠.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45km에 4시 8분 도착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거는 45km? 이거는 뭔가 느낌이 그냥 가지 않고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로 한 바퀴 뺑글 이거 보세요. 31km에 4시 10분 도착이거든요. 이거 너무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30km에 쭉 가서 4시 10분 도착인데 45km에 4시 8분 도착. 2분 빠르다고 해서 그러네요. 일산 구리 100번 고속도로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로 뺑글 돌려서 의정부로 해서 한 바퀴 뱅글 돌려서 자유로로 해서 서울 서쪽으로 도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이나 2분이 빠르니까 너 15km 더 돌아가. 이런 쪽으로 저를 인도하는 거죠. 이거 제가 물론 이쪽 길은 다 알기 때문에 내비 없이도 그냥 달리는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켜봤던 것 뿐이지만 모르시는 분들 만약에 현대차 내비만 딱 켜놓고 그냥 진짜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믿고 쭉 가다가 올림픽도로 안 타고 한 바퀴 분당 지나자마자 바로 100번 도로 외곽 순환도로 뺑글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외곽 순환도로나 이 뺑글 돌아가는 거 안 타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니 T맵하고 또 똑같이 직진으로 만들었어요. 이 직진으로 쭉 들어가다가 끝에서 올림픽도로 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티맵하고 네이버 지도 두 개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둘은 뭐 비슷비슷하게 반반씩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티맵이 조금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87점입니다. 저는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때문이죠. DB, 뭐 한화,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저는 하나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뭐 몇 프로, 3%, 4%, 5% 뭐 이렇게 깎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협약이 된 보험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고 점수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저는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좀 고속으로 어딜 빨리 가야 될 때는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그다음에 점잖게 얌전하게 갈 때는 이거 보세요. 이거 31점이에요. 지금 이게 네이버 지도거든요. 네이버 내비를 쓸 때는 31점. 그래서 이게 거의 최하점이죠.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여기 딱 뭐 강릉 뭐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고속을 많이 좀 질주를 하고 과속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다행히도 근데 여기에는 KB하고 DB 두 개밖에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 빠르게 고속으로 갈 때는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잘 신호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뭐 속도도 많이 올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티맵을 써서 점수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도 좀 줄어들고 뭐 정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